본인의 MBTI는 IPJI, 즉 입지죠. 이렇게 입지라고 말할 정도로 입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평당 1억 원을 훌쩍 넘는 한남 더위를 그대로 외딴 섬에 옮기면 현재의 값어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2024년 1년간 성동구에서 거래량 순위를 조회한 것입니다. 먼저 왕십리 센트라스를 예를 들면 2529세대이고 2호선 초역세권에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에만 154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안녕하십니까, 이지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내 집 마련할 때 꼭 알아야 하는 4가지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황금성, 확장성,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를 집필하신 작가이면서 부동산 유튜버신 송이구 작가님께서도 본인의 MBTI는 IPJI, 즉 입지죠. 이렇게 입지라고 말할 정도로 입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에 부동산이 자리 잡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평당 1억 원을 훌쩍 넘는 한남 더위를 그대로 외딴 섬에 옮기면 현재의 값어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입지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입지는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먼저 교통은 주요 근무지, 강남, 여의도, 시청 등 이런 근무지 접근성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탈 때 직행으로 가는지 환승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걸 꼽을 수 있겠고요. 버스면 BRT 노선이 깔려 있는지 광역버스로 가는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집 주변에 있는지 이런 건 교통 편의성을 보는 겁니다. 자차로 갈 때는 고속도로가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위치까지 갔을 때의 거리, 혼잡도, 우리 집 앞에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이런 거를 교통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 접근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중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초등학교입니다. 초품화 하듯이 내 집에서 얼마나 가까이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가 이 교육 환경에서도 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원과 접근성.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거의. 그 다음에 도서관 집 주변에 있으면 좋죠. 교육 분위기. 우리 집 주변이 공부하는 분위기면은 이제 내 자녀가 공부를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따라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공부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하고 일탈을 하더라도 일탈의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고 일탈의 강도가 훨씬 줄어드는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두 종합한 게 교육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 대형마트, 영화관 등 이렇게 내 생활을 좀 편리하게 만드는 시설들을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양질의 편의시설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 주변의 상권 및 번화가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있고 없고를 따졌을 때는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게 번화가가 너무 번화가였고 이 집 주변이 그냥 완전히 상권이거나 완전히 술 먹는 먹자판 골목이면은 이거는 또 비선호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에 편의시설만 있다 하면은 편의시설 입지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편의시설을 슬리퍼 신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를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벅 슬세권, 롯데백화점 슬세권, 스타필드 슬세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입니다. 요새 오션뷰, 강뷰, 리버뷰, 파크뷰, 마운틴뷰 등 자연환경 조망을 많이 얘기하죠. 거실이나 안방 창문 이런 데를 통해서 바깥에 다른 아파트나 다른 건물에 걸리는 게 없이 뻥 뚫린 뷰, 뻥뷰, 시티뷰도 다 포함이 되죠. 이런 뷰가 이제 자연환경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 집에서 바로 옆에 올림픽 공원이 있다. 바로 옆에 한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가까이 있으면은 또 이것도 좋은 입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 주변에 산책로나
운동 가능한 장소, 뭐 축구장, 농구장, 달리기 할 수 있는 운동장, 그 뭐 풋살장, 뭐 이런 이제 운동 가능 장소가 있으면은 또 이것도 좋은 입지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황금성입니다. 이거는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입니다.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으면 황금성이 좋고, 돈으로 바꾸기 어려우면은 황금성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아실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아실은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2024년 1년간 성동구에서 거래량 순위를 조회한 것입니다. 먼저 왕십리 센트라스를 예를 들면 2529세대이고 2호선 초역세권에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에만 154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량을 세대수로 나눈 것을 이제 회전율이라 하는데 6%의 회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서울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이렇게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면 추후에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매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털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보면 1년에 10건도 거래가 되지 않은 단지도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성이 좋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집값이 올라서 팔고 싶어도 거래가 잘 되지 않고, 특히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상급지 갈아타기 위해 가진 집을 팔아야 할 경우, 이럴 때 황금성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매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황금성을 유심히 보시면서 매도 시기와 매도 희망 금액까지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확장성입니다. 잠실을 대표하는 엘리트래는 좋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물론 파크리오나 잠실 5단지 같이 정말 좋은 아파트도 있지만 쉬운 설명을 위해서 일단 엘리트레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성 좋은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주변이 개발이 되고, 또 옆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 전체 주변이 쾌적해지는 것을 반복하며 원래도 좋은 입지였지만 그 정도가 더 확장되고 압도적인 수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엘스, 이 아파트 하나만 있다고 해도 매우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고 입지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가격일 겁니다. 하지만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붙어있는 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 입지와 인프라는 서로 개발을 하며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엘스가 좋아지면 엘스 주변도 좋아지고, 그에 따라 리센츠도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리센츠 주변에 뭐 상가도 들어오고 뭐 좋은 인프라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또 엘스가 영향을 받고 서로 공생을 하고 상생을 하면서 같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의 대표 단지인 해운대 LCT입니다. 여기는 해운대 놀러가서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 곳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와, 상당히 멋있다, 와,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건물입니다. 물론 현재도 정말 비싼 가격이지만 만약에 주위에 LCT를 받쳐줄 수 있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단지가 두세 개만 더 있었으면 여기는 부촌을 형성하면서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비쌌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고를 때는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에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몰려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 낮은 단지보다는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위주로 고르는 게 미래에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입지, 황금성, 확장성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입지가 좋고 황금성이 좋고 확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수십 수백억에 형성이 되어 있고 시세보다 비싸다고 하면은 그 투자는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 상승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시세가 10억인데 과장해서 1억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투자는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지, 황금성, 확장성에 대해서 공부를 빠삭하게 해야 하고,
이 사고 싶은 매물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만약에 같은 가격일 경우 황금성이 좋은 B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A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이 B 아파트가 더 좋으므로 B 아파트가 더 비싸야 하지만 현재 가격이 같다는 것은 A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조건인데 만약에 황금성, 입지, 확장성 등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면은 A와 B 아파트 중에는 저렴한 것을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지, 황금성, 확장성,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입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황금성과 거래량에 대해 말했고 나홀로 아파트보다 주변에 비슷하거나 좋은 아파트가 모여있는 아파트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도 가격이 비싸면 말짱 도루묵이니 가치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